이렇게 하게 되면 중국과 위안화로 거래하니까 무역결제망이 하나 더 늘어나고, 그 다음에 굳이 이 위안을 내 외환보유고에 담아놓지 않아도 되니까 오늘 한번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는 금을 위해 중국에 석유를 팔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제가 자주 소개드렸던 게인스빌 코인스의 금 분석가 얀 뉴벤우일스의 칼럼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칼럼을 토대로 한번 이 루머가 어떤 루머인지, 그리고 또 그게 진짜 왜 가능성이 있는 얘기지? 싶은 것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우디의 소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를 위안화로 팔아 상하이 국제 금거래소에서 금으로 바꾼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부분이 탈달러화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한 발전은 이치에 맞지만 위안화는 준비통화로 사용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폐쇄된 자본시장과 약한 법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뭐 중국이 지금 미국을 추월했다 이런 거나 아니면 패권 국가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레이 달리오의 가능성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기 자본시장도 되게 폐쇄돼서 투자도 제대로 못하고 괜히 투자했다가 막 중국 공산당이 다 그런 거 빼앗기도 하고, 거기 완전 통제사회라 가지고 막 기업가나 투자자들을 전혀 보호해주지도 않고 막 기업 들어갔다가 뺏기기 일쑤고, 그 다음에 뭐 심지어 국가도 뒤통수 치는 그런 국가인데 그런 국가인데 그 국가의 통화를 누가 믿어주고 그 국가의 패권을 누가 인정을 해주냐 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얀 누베누이스도 같은 생각인 거죠. 사실 위안화는 준비 통화로 사용되기에 적합하지는 않다. 요런 이유 가지고 달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위안화를 무역 통화로 사용하고 SGEI에서 위안화 수익을 금으로 전환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요 얘기가 무엇인지 한번 제가 이거 어차피 뒤에 나올 내용이긴 한데 좀 미리 말씀을 드려보면요. 우리가 이제 달러 패권에서 벗어난다고 하면 이제 문제가 뭐냐. 자, 우리가 달러 이 이면에는 바로 미국이 있죠. 미국 하면 바로 신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 요런 아이콘이 있죠. 이 두 가지 아이콘이 있다 보니까 우리 달러는 믿겠다. 달러는 진짜 이 자유롭고 그리고 그 자유를 수호하는 미국이기 때문에 우리 이 달러를 직접 보유하고 있고 이걸로 거래하자. 미국이 우리 뒤통수 칠 리 없지. 요런 신뢰가 밑바탕에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작년 2월 무슨 일이 있었죠? 네, 러우 전쟁이 있었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이제 미국은 스위프트 제재를 통해서 이 달러를 뭐 했다? 무기화했다. 이걸로 인해서 신뢰는 깨졌어요. 신뢰는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이제 새로운 화폐를 원해, 새로운 기축통화를 원해 라는 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뒤덮어 버리면서 무슨 현상? 달러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어차피 전 세계에서 그나마라도 가장 신뢰가 있는 게 달러, 바로 미국인데 그 모든 화폐들, 정말 전 세계에 있는 그 많고 많은 그런 화폐들 중에서 어차피 달러를 대체할 만한 게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자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달러 중심에서 벗어나야 된다. 왜냐면 모든 무역결제 자체가 다 달러로 되니까 이 달러 시스템에서 한번 빡 이렇게 왕따 당하기 시작하면 답도 없는 거죠, 무역에서. 그러니까 야, 이거 지금 뭐 미국이 옛날엔 신뢰라도 있었으니까 뭐 그냥 믿고 했겠지만 러시아나 이란 입장에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고 하면 야, 내가 이렇게 당하니까 너네 기분 좋지? 근데 너네한테는 나 같은 일이 안 생길 것 같아? 잘 생각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걔네들 입장에서도 뭐 미국이랑 워낙 친한 국가의 입장에서는 좀 안 그럴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냥 좀 대면 하거나 오히려 좀 적대국인 경우에는 좀 맞는데? 나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달러 결제 시스템에서 퇴출당하는 순간 아무것도 못하네. 야, 이거 일단 우리끼리 뭐라도 좀 만들어 놓자. 달러 말고 다른 걸로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도 좀 만들어 놓자 라고 해서 달러 중심에서 벗어나는 요런 게 나온 거고요. 두 번째, 달러를 대체하자. 요거는 이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그리고 달러 중심에서 벗어나자는 거래 수단으로서.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돈은 두 가지의 특성을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바로 거래, 두 번째가 가치 저장, 이 두 가지인데 이 달러 중심에서 벗어나자라는 건 일단 다른 화폐를 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말고 다른 화폐 일단 뭐라도 쓰자. 근데 이제 뭐 그러면 위안화도 있을 거고 뭐 엔화도 있을 거고 뭐 원화도 있을 거고 뭐 아무튼 다양한 화폐들이 있겠죠. 근데 이 중에서 뭐 어차피 뭐 원화가 달러보다 낫냐? 그건 아니잖아요. 위안화가 달러보다 낫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미국이 아무리 뭐 신뢰를 잃었다고 한들 중국처럼 막무가내 그런 느낌은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달러에 의존하는 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야 그러면 차라리 미국의 정반대편에 있는 우리 위안화로도 새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자. 근데 이제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무역을 했어요. 위안화로 결제를 해서 제가 물건을 주고 위안화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위안화는 달러를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불안할 거 아니에요. 언제 중국이 뒤통수 치고 그냥 자기네 멋대로 뛰쳐나갈지 모르니까. 그러면 거래는 위안화 오케이인데 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내가 위안화를 갖고 있는 거 이건 좀 그런데 하니까 바로 여기서 이제 대안이 뭐다? 가치 저장 수단은 뭐 대표적으로 금이 있죠. 외환 보유고에도 뭐 달러나 금이나 뭐 미국 국채나 아니면 다른 뭐 스위스 프랑 같은 이런 다양한 자산들을 담아 놓는데 최고의 안전 자산 어떻게 보면은 절대 그 누구의 통제에서도 그 통제가 먹히지 않는 바로 그 자산 금을 모아 놓는 게 좋겠다 해서 금을 많이 사는데 야 그러면 우리 거래는 위안으로 하고 내가 받은 위안을 중국의 어디? SGE 상하이 금거래소에서 금으로 바꾼 다음에 내 외환보유고에는 금을 채우고 거래는 위안화로 이렇게 하게 되면 중국과 위안화로 거래하니까 무역결제망이 하나 더 늘어나고 그 다음에 굳이 이 위안을 내 외환보유고에 담아놓지 않아도 되니까 위안화를 받은 걸 다시 중국에 가서 금으로 바꿔오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좀 놓인다. 그래 내가 금을 갖고 있으니까 마음이 좀 놓인다. 그리고 내가 위안화를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마음이 좀 놓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사우디만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다 이 시스템을 만들려 그래요. 그리고 막 이렇게 브라질이랑 중국이랑 이렇게 거래할 때도 위안화와 헤아라로 거래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의 이면에는 결국엔 이 시스템 거래는 위안화과 헤아라로 하지만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외환 보유고에 갖고 있는 건 위안이나 헤아라나 뭐 그런 걸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리라화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금을 갖고 있는 그 현지에서 금으로 바꿔가지고 금으로 갖고 있는 요 시스템으로 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지금 시스템이 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요 내용이고요. 루머가 사실이라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국제 상하이 금거래소에서 12.5kg 바의 거래가 거의 없기 때문에 1kg 바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1kg 바의 이점은 완전히 할당된 거래에 더 적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할당된 거래라는 거는요, 그냥 뭐 쉽게 말해서 진짜 실물을 보유하는데 더 적합하다, 거래하는데 더 적합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건 밑에서 이야기 드릴게요. 중국의 금시장 SGEI 상하이 국제 금거래소는 2014년 외국인들이 중국 국내 금시장의 상하이 금거래소 메인보드에서 금거래에 접근하고 상하이 자유무역 지역의 국제보드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 상하이 금거래소, 이거 상하이 국제금거래소 말고요. 그냥 상하이 금거래소는 중국 내에서 이제 위안화로 거래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중국이 이 상하이 금거래소를 출범할 때의 야심찬 목표가 뭐였냐면 전 세계의 금거래의 허브를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중국 내에서의 거래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거래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러한 국제적인 거래 시스템을 만들면 어떻게 된다? 그냥 단순히 전 세계 모든 국가들과 거래를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중국 내에 있는 금이 전 세계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중국이 그동안 모아왔던 28,000톤의 금이 다 전 세계로 다시 빠져나가게 될 거예요. 금거래의 허브가 되면. 왜냐면 중국 내에 있는 돈보다 전 세계 글로벌에 있는 돈이 훨씬 더 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런던 금시장, 코맥스 금시장, 그 다음에 상하이 금거래소 이런 식으로 금시장이 3개나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여기서 아비트라지라고 하는 그런 차익거래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금이 해외로 많이 유출될 가능성도 있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많이 빠져나가고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상하이 금거래소는
거는 놔두고 여기다 하나 따로 만든 거죠. SGEI라 그래서 상하이 골드 익스체인지 인터내셔널에서 상하이 국제 금거래소를 만들었는데, 요거는 자유무역지대에서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를 따로 만든 거예요. 여기서는 금이 들어오거나 나가거나가 가능하다. 근데 이 자유무역지대에서 거래가 가능한 건 아무나 다 받아주면 결국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이 다 해외로 유출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누구만 받아주겠어요? 파트너들만 받아주겠죠. 파트너들만 받아주려서 우리한테 금 주는 거? 좋아. 너네가 금 가져가는 거? 기분은 나쁘지만 오케이. 어차피 우린 파트너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요걸 새로 만든 거죠. 네, 그 내용입니다. 외국인 단체는 메인보드 인증금고에서 금을 반입 및 반출할 수 없지만 국제위원회 인증금고에서 금을 반입 및 반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상하이 금거래소에서는 금을 사거나 팔면서 해외로 뺄 수가 없는데, 상하이 국제금거래소에서는 금을 내가 중국 내로 넣거나 아니면은 우리 국가로 가져오거나 할 수 있다. 국제위원회의 목적은 자유무역지대에서 위안화로 역의 금거래를 촉진한 것인데, 이는 중국 경상계정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런던에서 미국 달러로 역의 금거래를 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런던 그 역의 금거래가 뭐냐면요, 이거 사실 이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귀금속 거래 시장 하면은 코맥스와 그 다음에 LME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런던 금시장인데요, LBMA라고도 하죠. LBMA 이렇게 하는데, 여기 런던 금시장에서는 일단 모든 거래가 너무 투명해요. 근데 이렇게 투명하게 거래하고 싶지 않은 주체들이 있잖아요. 우린 좀 몰래 사고 싶은데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삭삭삭 해가지고 이렇게 좀 거래하고 싶은데, 이렇게 한 사람들을 위해서 OTC 시장이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요런 걸 보통 장외 시장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KOTC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식에 한해서 장외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오픈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런던에도 금으로 런던 금 OTC 시장이 따로 있는데, 요걸 통해서 금을 사거나 팔면 기록에 남기지 않고 금을 구매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방식을 통해서 중국이 사실 비공식적으로 금을 엄청나게 많이 모았다는 건 너무 자명한 사실이고 거의 다 밝혀진 사실인데, 그런 거랑 거의 비슷하게 어디서 상하이 금거래소에서도 OTC 시장 같은 그런 느낌의 시장을 만든 거죠. 그게 바로 상하이 골드 익스체인지 인터내셔널, 상하이 국제 금거래소를 요거를 모티브를 따서, 이 런던의 장외 금시장을 모티브로 따서 요거를 만든 거다 라는 내용입니다. 외국인의 중국 금융자산 투자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상하이 국제 금거래소에서 위안화를 금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메인보드인 상하이 금거래소에서는 교환하거나 아니면 배송하거나 요러는 게 불가능한데, 이제 상하이 국제 금거래소에서는 배송하거나 요러는 게 가능하다 라고 이렇게 쓰여 있죠. 향후 기사에서 중국 금시장의 역학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이는 향후 몇 년 동안 탈달러와 관련하여 중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제프리의 크리스토퍼 우드는 사우디가 상하이 국제 금거래소에서 위안을 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요 내용인데요, 요 내용은 그냥 이 내용 거의 갖다 붙인 거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사실이냐, 진짜 중국으로부터 위안화를 내고 금을 사오는 게 사실이냐, 거래를 통해서 받았던 그 위안화를 가지고 금을 사와서 모으고 있는 게 사실이냐,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상하이 국제 금거래소에서 위안화를 금으로 바꾸면 400온스의 대형 바를 사들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중앙은행들이 모으고 있는 그 사이즈가 12.5kg짜리인 그 400온스의 대형 바를 모으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러면 중국으로부터 금을 사왔으면 이걸 사지 않을까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상하이 금거래소와 상하이 국제 금거래소의 데이터에 따르면 상하이 금거래소가 2002년 10월에 설립된 이후로 12.5kg의 금괴 거래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시면 이게 이제 상하이 금거래소에서 12.5kg짜리 금괴에 대한 거래량을 나타내는데요. 뭐 거래가 거의 없죠. 거래가 거의 없고, 여기 2020년 들어서 조금 생겼지만 이 2022년 한 1월, 2월 이 이후부터는 또 쭉 없습니다. 아예 없죠. 아예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표시되지 않았지만 인터내셔널 보드에서는
12.5kg 계약의 장외 거래는 작년에 0이었습니다. 메인보드에 있는 12.5kg 금괴의 계약에 OTC 거래가 보고되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국제 금거래소의 대형바 거래는 매우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하이 금거래소 자체에서도 애초에 12.5kg짜리의 금괴 거래는 거의 원래 없다. 원래 잘 없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상하이 국제금거래소에서 1kg 골드바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만약에 중국으로부터 금을 샀다면 그건 12.5kg짜리 골드바가 아니라 1kg짜리 골드바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뭐 뒤에서 설명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자, 사우디가 1kg 골드바를 사는 이유. 일단 첫 번째는 거래량에 숨기 좋다. 이 12.5kg짜리 골드바는 애초에 거래 자체가 없으니까 만약에 뭐 누가 10톤 이렇게 샀다 하면은 이거 갑자기 거래량이 폭주할 거 아니에요. 그 짧은 시간에. 그러면 이거 누가 샀네. 이거 지금 사우디가 샀네. 이렇게 딱 알 수 있는데 이 1kg짜리에 숨어버리면 원래 거래량 막 전 세계적으로 막 상하이 금거래소에서 다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누가 샀는지 누가 뭐 그냥 이게 시기에 맞게 그냥 금액 수요가 몰렸던 건지 아니면 진짜 누가 매집을 했던 건지 아니면 이렇게 국가 대 국가의 그런 무역 결제에 있어서 이런 금 거래가 있었던 건지 제대로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자기의 그 거래를 숨김에 있어서는 너무 좋기 때문에 오히려 1kg 골드바를 샀다라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거래량이 많아서도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거래가 쉬워서도 있습니다. 거래량이 많다는 건 팔고 싶은 사람도 그만큼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2.5kg짜리 골드바를 사려고 한다면 파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살 때 더 웃돈을 주고 사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한 방에 다 살 수 없으니까 정말 오랜 기간에 나눠서 뭐 매물이 나올 때마다 사고 나올 때마다 사고 요렇게 되니까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릴 수 있겠죠. 하지만 1kg짜리 골드바 같은 경우에는 파는 사람 막 매물이 쌓여 있으니까 막 호가창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냥 쫙 싸가지고 쉽게 그 충분한 물량을 이렇게 싹쓸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우디가 산다면 1kg 골드바를 샀을 거라고 예측해 볼 수가 있고요. 제 소식통에 따르면 흥미롭게도 중국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금은 상하이 금거래소를 통해 정산되고 청산되며 완전히 할당됩니다. 그러니까 상하이 금거래소를 통해서 금을 거래하면 그 금은 진짜 실물로 배송이 되고 아니면 내가 그냥 보관을 하더라도 거의 1:1 비율로 이렇게 상하이 금거래소가 보관을 하고 있는다는 뜻이죠. 근데 요게 되게 좋은 점은 뭐냐면 예를 들면 코맥스라던가 아니면 LBMA 같은 귀금속 거래소를 보면 실물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걔네들이 갖고 있는 걔네들이 이렇게 막 거래하는 거에 대부분은 그냥 계약일 뿐이고 파생 상품일 뿐이지 실제로 실물을 거래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갖고 있는 거는 뭐 한 2톤 되는데 매물은 막 10톤까지 올릴 수 있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내가 진짜로 나중에 실물이 필요해서 배송 요청을 하면 거기에 실물이 없어가지고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코맥스에서도 이전에 그런 비슷한 사태가 일어났었는데 이제 그래서 코맥스 담당자는 한 20%까지는 괜찮다. 그러니까 전체 그 거래의 20%까지는 배달해 줄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1:1로 보관을 하고 있으면 진짜 이렇게 투명하게 잘 이렇게 1:1로 보관을 하고 있으면 왜 20%까지밖에 배달이 안 되겠어요. 다 배달 그냥 해주면 되는 거지. 다 해주면 되는 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제가 이전에 아마 다뤘나 안 다뤘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렇지만 이제 상하이 금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실물이 그 모든 거래되는 그 모든 거래는 실물과 거의 1:1 비율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내가 실물을 인도받거나 아니면 거기에 직접 보관을 오랫동안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기초자산이 1kg짜리 49 골드바던가 아니면 3kg짜리 39 골드바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 단위가 크지 않아서 거래가 워낙 쉬워서 뭐 일반인도 1kg짜리 그냥 여기에 이제 거래를 하고 매물을 내놓고 매물을 사고 이렇게 하기 좋으니까
서양 외환시장에서 금거래의 기본은 일반적으로 무게가 약 400온스의 LBMA 골드 딜리버리 골드바로 할당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하는 것이 더 편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실물보다 훨씬 더 많은 그거 이상으로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약 금융상품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0톤짜리 금을 사는 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실물로 금을 10톤 사는 건 어려운데 그냥 그 계약서상 금 10톤짜리는 너무 하기 쉽다는 거죠. 예를 들어 런던에서 정확히 2만 온스를 교환하는 것은 할당되지 않은 상태에서 쉬운 반면 정확히 2만 온스의 무게가 나가는 큰 금괴를 수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그 금이 있지 않으니까 그 실물은 대개 일부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뭐 파생 상품에 가까운 그런 계약이다 보니까 나중에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이거 다 금으로 바꿔줘 라고 하면 거의 못 바꿔주겠죠. 거의 뱅크런처럼. 아마도 아시아는 대체 벤치마크로 이용하고 있으면 사우디가 1kg 바를 구매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간이 말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뭐 이게 다 표면 위로 드러나게 될 테니까 한번 기다려 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새로운 무역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요. 시진핑 중국 인민공화국 주석은 2022년 12월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여 걸프협력회의 국가로부터 석유와 가스를 계속 구매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러한 거래를 위안화로 결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근데 요거 결국에는 진짜로 위안화로 거래를 하게 됐죠. 사우디와 중국이 위안화로 첫 거래를 마쳤다는 뉴스는 꽤 예전에 나왔었고, 그 다음에 사실 중국이 그런 석유나 가스 이런 거 위안화 결제를 사우디랑만 뭐 처음으로 시도한 게 아니에요. 다른 데랑도 이미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밑에 적어놓기도 했는데 어디냐면 뭐 러시아나 브라질이나 이란 같은 국가랑도 이미 위안화로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대외 무역 결제 비중이 원래는 당연히 무역 결제라는 것 자체가 달러 기반이기 때문에 달러로밖에 거래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위안화 시스템을 많이 해서 대외 무역에서 위안화 결제 비중이 달러를 오히려 더 넘었습니다. 네, 이미 넘었고, 요거 뉴스를 조금 일찍 먼저 보여드리면 한경 글로벌 마켓에서 나온 뉴스 요걸 봐도 중국 3월 대외 결제에서 위안화가 달러 역전 사상 최초다.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등이 중국과의 무역에서 위안화 결제를 늘리면서 지난달 중국의 대외 거래 통화에서 위안화의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달러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3월 거래에서 위안화 결제 비중이 48%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달러의 비중은 47%였다. 그러니까 사상 처음으로 중국의 대무역 결제 비중이 위안화가 달러를 넘어서는 순간이었다는 거죠. 2010년만 해도 위안화의 대외 결제 비중은 사실 0%였으며 달러 비중이 83%로 압도적이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많이 바뀌었다. 그러면 이 위안화를 받은 사람들 이렇게 48%, 그러니까 중국과 거래하는 거의 절반은 위안화로 거래를 한다는 건데, 그러면 중국이 위안화를 주고 물건을 사왔어요. 그러면 그 위안화를 받은 사람들은 그 위안화를 갖고 있기는 기분이 썩 좋지는 않잖아요. 좀 불안불안하고. 그러니까 상하이 금거래소를 이용하려는 거고, 사실 이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던 건 2002년으로 돌아가서 중국이 왜 굳이 전 세계 금거래의 허브를 만들려고 상하이 금거래소를 세웠는가, 그것까지 다 연결돼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그림을 그렸던 거고, 이거를 실제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그런 첫 발디듬이 이제 이런 사우디나 이런 국가들과 이 위안화 결제를 통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그런 거를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진술은 두 나라 모두 달러화를 탈달러화하려는 의지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위안화에 석유를 팔고 이를 금으로 바꾸는 것은 기축통화로서의 위안화의 단점을 고려할 때 논리적인 조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안화가 뭐 이 시스템이 있다고 해서 기축통화가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완전히 불가능했던 거에서 그래, 이렇게 한다면 위안화 쓸만한데? 라고 느낄 정도로 많이 바뀌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위안화 결제 비중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한테 위안화를 쥐어줘도 저 같아도 위안화를 보유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위안화로 거래를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진 않거든요. 거래는 위안화로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받은 위안화는 그냥 빨리 써서 뭐 금으로 바꿔놓든 아니면 다시 뭐 원화로 바꿔놓든 그냥 내가 마음 편한 걸로 바꿔놓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다가 또 이제 필요할 때 이걸 다시 위안화로 바꿔가지고 거래하고 뭐 그 다음에 뭐 나한테 위안화 생기면 그건 또 다시 뭐 안전한 금 같은 걸로 바꿔놓고 이러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막 어느 날 중국이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화폐 가치가 날아가던가 아니면 뭐 나를 통제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금을 갖고 있는데 나는 위안화 없어. 이렇게 되니까 마음이 편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한테 먼저 중국이 배려를 하는 뭐 그런 방식을 통해서 위안화의 그런 기축통화를 노리려는 그런 움직임을 좀 요렇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자기 주제 파악을 잘한 거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현명하다고 말하면 또 현명하다고 말해야 될까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네들도 다른 나라들이 자기를 잘 안 믿을 거라는 걸 알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예. 위안화 안전해 이렇게 얘기하면 개뿔 아무도 안 믿을 걸 아니까 야 위안화는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래 여기서 금으로 바꿔가 약간 이거를 기반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하지만 이 추세를 확인하기 전에 더 많은 증거를 보고 싶습니다. 몇 달 전 이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익명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한 사람이 나에게 사우디아라비아가 은밀하게 금을 사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사우디는 천천히 전환 작업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탈달러화는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면서 이미 충분히 예측 가능한, 충분히 추측 가능한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요거가 아마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드러나면서 탈달러화가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지만 서서히 이렇게 더욱더 깊어질 수 있고 더욱더 넓은 범위로 전파될 수 있음은 이미 그런 추세는 꺾일 수 없는 그런 임계점에 도달한 것 같다고 저도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일단 그 메인 컨텐츠는 이렇게 끝내봤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면서 채팅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